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태진아의 아들 가수 겸 배우 1호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1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1호는 전날 밤 11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단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1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호와 동승한 남성은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호를 기가 조처했으며 조만간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호가 참여하기로 한 KBS ETV 1회급 비밀의 여자에서 하차할 것으로 보이는 해 2020년 12월 20일 한 드라마 관계자는 1호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소식을 제작사 관계자 및 스태프들이 접한 상황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아직 첫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하차로 정리하는 분위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983년생 올해 나이 39세 대한민국의 남성 솔로 가수이자 배우인 1호는 태진아의 아들로 유명해졌습니다. 2005년 9월에 가수로 정식 데뷔한 후 2년 정도 활동하던 그는 4집 작업 중 입대 영장을 받았고 2008년 5월 1일에 입대하여 종로구청에서 대체 복무를 마쳤습니다. 원래 미국 국적이었는데 가수 데뷔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1호는 인도네시아에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영화사에서 1호의 히트곡 까만 안경을 영화에 넣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이를 허락했는데 이 OST가 성공을 거두며 1호 본인도 덩달아 인도네시아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게 됐으니 이에 지상파에도 다수 출연하고 콘서트에는 2만 명이 몰리고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하는 등 열심히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4천만,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며 경제 규모도 10위권 중반을 기록하는 커다란 시장입니다. 한국에서는 까만 안경의 히트 이후 도전하던 1호가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2012년 연말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에서의 인기는 인도네시아에서 TV 출연 횟수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많은 프로그램에 나와 동기간 TV 출연 기록을 깼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가수 최초로 지상파 방송에서 1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에도 출연했으며 2013년 말에는 인도네시아 대사상까지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을 거둔 1호는 까만 안경이 나온 뒤로 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내 최고 히트곡이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곡이다. 나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곡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9월에 그는 연예계 데뷔 후 최대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 예전에 사귀었었던 작사가 최희진이 태진아가 나와 1호를 억지로 헤어지게 했고 인격적 모독을 주었다라며 태진아와 1호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호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이 방송에 나오고 아버지 태진아가 전면에 나서서 최희진 작사가와 진실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1호는 뭐하냐며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소문과 폭로는 끝을 모르고 커져서 최희진 작사가가 가수 1호와의 관계로 임신을 했는 내 아버지 태진아의 압력으로 낙태했고 1호의 성적 취향이 평범하지 않다 등의 폭로를 하면서 파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2010년 9월 그녀가 부모님의 동석하에 태진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하고 사건을 일단락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사과문이 공개된 그 기자회견에 정작 최희진 자신은 나오지도 않고 그날 저녁에 가수 싸이를 통해 사과가 아니라 과해를 한 거라고 해서 약간의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낙태 폭로와 함께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뉴스에 최희진 작사가 쪽이 동정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인터넷 여론은 여러 의견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가수 1호가 연예인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진실이 수면제 권유력 자살이 아니라는 사실이 의사소견을 통해 밝혀지자 분위기가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2010년 9월 10일 태진아 측에서 변호사를 통한 강력한 법률적 대응을 한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그동안 작사가에게 받은 1억 상당의 금전 요구 및 협박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및 작사가 일가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등의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였고, 이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기 직전에 최희진 작사가는 미니홈피에 자신은 그동안 거짓말을 했으며 모든 잘못을 시인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수 1호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을 전적으로 아버지 태진아 손에만 맡겨두고 다 끝난 뒤에 죄송하다 하는 마디로 끝냈다는 점에서 동정심은 아닌 시청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태진아 측에 의하면 가수 1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받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공개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검찰은 최희진을 1호에 대한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2011년 5월 31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가수 태진아 1호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입보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모범수로 추천받아 가석방되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